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자신이 사는 서초동 아파트 지하에 있는 대형마트를 두고 무려 3km나 떨어진 이마트 이수점까지 가서 장을 본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 그 이유를 집이 가까워서라고 말했지만 크게 설득력이 없다 보니 이제는 할인카드 사용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마트를 방문했다고 애둘러 해명하고 나섰는데요. 그것도 본인이 아니라 그의 대변자 이준석 대표를 앞세워서 말이죠. 하지만 이마트에는 할인카드가 없는데요. 포인트 적립이나 특정 카드 할인 적용만 가능합니다. 뭘 사봤어야 알죠. 어떻게 하는 말마다 이토록 허위와 거짓말로 점철될 수 있는지 그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무섭기까지 한데요. 이런 그 행태는 거의 습관 수준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대선 후보. 이번에도 거짓말을 또 추가했는데요. 멸공 인증으로 때 아닌 색깔로 논란을 일으킨 윤 후보는 10일 이마트에서 멸치와 콩을 구입한 것에 대해 가까운 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산 것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아니 제가 가까운 그 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그냥 산 것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멸치 육수를 많이 내서 먹기 때문에 멸치 자주 사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침에 콩국 같은 거 해놨다가 많이 먹기 때문에 콩도 늘 사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는 이날 인천시 선대위 필승 결의대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제가 멸치 육수를 많이 내서 먹기 때문에 멸치를 자주 사는 편이라며 콩은 아침에 콩국 같은 것을 해놨다가 많이 먹기 때문에 산 것이라고 어이없는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정작 윤 후보가 산 멸치는 육수용이 아니라 술안주로 애용되고 있는 조림용인데다 콩 또한 콩국을 만드는 데 쓰이는 서리태나 메주콩이 아닌 건강밥에 섞어 먹는 약용콩이어서 윤 후보의 해명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단 피하고 보자는 거짓말을 둘러댄 거죠. 이에 송기훈 애널리스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후보는 육수용이 아니라 안주용 멸치를 샀고 콩국을 해먹는다고 산 콩은 서리태가 아닌 약콩이었다며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후보가 무슨 나라를 경영한단 말이냐고 직격했는데요. 주식 전문가인 그는 정영진 신세계 부회장의 멸콩 챌린지 여파로 신세계 주가가 급락해 시총 기준 2,200억 원이 날아갔다. 무려 2,200억 원이라며 미국 기업이면 이사회 해임 사유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신세계그룹 소유 계열사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마트 안 가면 좋지만 사실 안 가기가 쉽지 않다고 보지만 스타벅스 안 가고 기프티콘 안 보내기는 쉽다며 이마트 트레이더스, 스타필드, 노브랜드 가까운데 대안 없으면 그냥 편하게 이용하시고 딱 하나만 패자. 스벅이 전체 이익의 55%로 이거 하나만 집중해도 된다며 애널리스트다운 맞춤형 불매운동을 제시했는데요. 다른 것 못해도 이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어이없는 대기업 오너의 행각에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할 듯합니다. 가볍게 어떤 해시태그 같은 것들로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익살스럽게 풀어낸 것을 주변에서 철없는 멸공놀이, 이 말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대놓고 일배놀이를 즐기면서 도로 극우 보수의 이 품으로 돌아간 듯합니다. 공산주의자를 멸하자는 멸공인증 릴레이 직후 구시대적 편협한 행보라는 비판이 나오자 국힘당 윤석열 후보는 멸치 육수를 좋아해 샀을 뿐이라면서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인증에 참여한 나경원, 최재형 두 유력 정치인도 역시 표현의 자유를 내세웠는데요. 하지만 멸공인증이 철진한 색깔론인데다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되겠냐는 우려가 당 내부에서도 커지며 멸공은 선대본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썩 동의하기 어렵다. 이쯤에서 멈춰달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이준석 대표는 익살로 봐달라고 말하며 윤석열 멸공 논란에 대한 리스크 차단에 주력했는데요. 말장난으로 또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려는 수작인 거죠. 가볍디 가벼운 이들의 언행이 대선을 개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뒤늦게 급하게 선긋기에 나섰지만
당 바깥에선 뿌리를 숨기지 못한다. 유치한 행위를 하며 역사를 거꾸로 돌리지 말라는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또 윤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놓고서도 당내에서 논쟁은 이어졌습니다. 남성 혐오부라고 깔끔하게 박살내자는 과격한 주장에 그렇지 않다. 여전히 존재 이유가 있다는 논리가 맞섰는데요. 한번 깔끔하게 박살을 내놓고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성가족부가 아직도 존재할 이유가 좀 있지 않느냐. 남녀로 갈라볼 문제는 아니고 일반 원칙적으로 차별적 요소는 시정하고 평등적 요소는 강화한다. 폐지한다. 반대한다를 넘어서서 이제 좀 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더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좀 많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힘당에서도 폐지 공약에 동의하기는 어렵다는 반론이 나오는 가운데 특정 세대와 성별을 나눠 겨냥하는 갈라치기식 행보가 득표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자칫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판세를 일거에 역전시킨 인천 상륙 작전 때처럼 이 나라를 구할 역전의 드라마가 그 대장정이 인천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국민적인 좀 다시 좀 어떤 합의를 좀 도출을 해가지고 근로시간을 좀 유연화할 수 있는, 그리고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 되니까. 주 52시간제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합의를 도출해가지고 근로시간을 유연할 수 있는, 그리고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 되니까,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또다시 꺼내든 52시간제 노동 유연화 정책, 일하고 싶은 사람은 52시간보다 더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정책인데요. 주 4일제를 논하는 마당에 또 해묵은 노동 유연화 정책을 소환했습니다. 국힘당 윤석열 후보는 인천을 방문해 주 52시간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인천 상륙작전 같은 판세 역전을 다짐했는데요. 인천 남동공단의 자동차 부품업체를 방문한 국힘당 윤석열 후보는 주 52시간제를 개선해달라는 업체 측 요청에 집권하면 노동 유연화에 나서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직원들도 소득 위주로 52시간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지금보다 더 탄력적인 적용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 윤석열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는 거죠. 아직도 52시간제 유연화를 주장하고 있으니 그의 한계가 딱 거기까지인 듯합니다. 그는 조찬 강연회에서도 정부는 정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딱 그 일만 해야 한다며 작은 정부론을 내세웠고 고위험, 고수익이 가능하도록 금융규제 혁신도 주장했습니다. 전 윤석열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저만 그러는 걸까요? 세수 추계의 오차가 컸던 거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번 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수는 가장 정확하게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60조를 세수 예측에서 틀린다는 건 전대미문입니다. 이건 거의 20%가 틀린 거거든요. 이런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일부러 틀린 거 아니냐고 지적할 만하다고 보는 것이, 기재부가 계속해서 곳간이 비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못 준다고 했단 말이죠. 알고 봤더니 60조나 더 추가로 거치게 생겼어요. 작년 안에 정부가 더 걷어들인 세금이 당초 예측치를 또 한 번 넘어선 60조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규모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매번 예측이 틀릴 수 있는지,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싶은데요. 이런 예측 오판이 정작 써야 할 곳에 세금을 못 쓰는 사태를 만든 거죠. 단적인 예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일 텐데요. 모피아들의 한심한 행정 관료주의가 분노를 유발하게 만듭니다. 곳간이 비었다며 돈줄을 그렇게 재던 기획재정부는 더 이상 해명이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벌써 2번이나 세수 예측에 실패했는데요. 먼저 작년 7월 예상보다 31조 원이나 많이 거친 세금 때문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11월에는 이것보다 19조 원이 더 거칠 거라고 한 예측을 또 수정했는데요. 홍남기 부총리는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죠. 연말까지 법인세, 양도세, 상속 증여세가 모두 다 거치면서
초과 세수가 또 10조 가까이 발생할 거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유류세를 깎아주고 종합소득세 기한을 연장해줬는데도 7조에서 8조가 더 거칠 거라는 예측입니다. 결과적으로 282조 8천억이었던 세수 예측치가 340조까지 불어났는데요. 무려 20%가 틀린 겁니다. 혹자들은 고의적으로 예측을 틀리겠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기획재정부는 작년 1년 내내 소극적인 재정지출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세수 예측을 엉망으로 해놓고 곳간이 비었다고 엄살을 떤 셈인데요. 이러고 전국 재난지원금을 일부만 지급한 거죠. 여야는 11일 추가 예산 편성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기획재정부가 마냥 반대만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 홍남기 부총리를 안 자르고 있는 걸까요? 사실 지금 잘라도 별 의미가 없는데요. 제발 가만히나 있어줬으면 합니다.